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5차시 마지막 프린트입니다. 11문제를 준비했고요. 우리의 시험 범위인 3, 4차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부등식, 그다음에 연립부등식, 2차 부등식, 그리고 점과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까지 관련된 문제들을 11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기 전에 한 문제당 한 3분 정도 시간을 주고 문제를 미리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35분 정도 동안 본인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듭 얘기했지만 교과서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교과서가 다 풀었다면 프린트물, 그리고 지연쌤의 EBS 올림포스 문제집,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말 과제를 푸는데 주말 과제를 다 풀 시간이 없다, 그러면 선생님이 요약해서 올려놓은 84문항짜리 그거라도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말 과제 선생님이 처음에는 300문제가 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내는 게 아니고 주말 과제는 지연쌤이 이제 관리를 하셔서 난 좀 많은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모의고사를 한번 이제 봤던 그 주가 있고, 이번 주 도형의 이동 단어는 또 문항이 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문항 수가 한 120개? 130개?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 좀 안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거기서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내비두고, 좀 어려운 것들, 좀 쓸데없이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빼서 86문항인가로 선생님이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많이 줄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30문제 정도 줄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또 풀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연쌤 수업도 거기서도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도 꼭 연습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 1번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마지막 그 도형의 이동에서 배웠던 실수하기 딱 좋은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지금 방정식 fx, y는 0이 방정식 f, y 플러스 1, 마이너스 x는 0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이동을 거쳐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fx, y는 0을 가지고 나는 얘를 만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경험상 x와 y가 지금 자리가 바뀌어 있죠. 그러면 언젠가는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항상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먼저 해줘요. 그러면 좀 편하더라고요. 자, 즉 2번으로 갈 때는 y는 x 대칭 이동을 먼저 해줍니다. 자, 그럼 f의 y, x는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그 다음 이동시켜서 이제 요놈으로 만들려면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해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fy 플러스 1, x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y축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먼저 시키고,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y는 x에 대해, 이게 y는 x인데 요 놈에 대해 대칭 이동 시키면 요 빨간색 노란 박스가 요렇게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고, 그 다음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요렇게 아래로 한 칸 내려갈 거고, 그 다음 y축 대칭 이동하면 요런 식으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지나는 형태의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볼까요? 자, 다른 방법. 자, 만약에 f, x, y는 0, 1번이라고 하면 여기서 어떻게 해볼까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f의 x 플러스 1, y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면 x축 대칭 이동 해볼까요? 대칭 이동. 그러면 f의 x 플러스 1, x축 대칭 이동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죠.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갈 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 시킬 때 요 x 플러스 1가 마이너스 y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누구만 바뀌어? x와 y 자리만 바뀐다고. 그래서 f의 y 플러스 1,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얘도 그려지는지 똑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빨간색 박스를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 x축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돼요. x축 대칭. 그 다음 y는 x 대칭이잖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지. 똑같네, 그지? 똑같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혼동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먼저 항상 하는 편이에요. 그게 좀 덜 헷갈리고요. 만약에 얘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자, 이번엔 주황색으로 할까요? 자, 얘를 f의 x, y는 0 요 놈을 어떻게 할 거냐면 y 옆에 y 플러스 1이 왔네? 그럼 y축 이거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왔네? 아, y축 대칭 이동 이렇게 한 거야. 호기롭게. 자, 그 다음에 xy 순서가 전체가 바뀌었던 것 같으니까 y는 x 대칭 이동하면 얘들아 이거 어떻게 돼? 여기서 누누이 말했지. y는 x 대칭 이동을 시키면은 x와 y 자리만 바뀐다고. 자, 이거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도형이 아니죠? 아니야.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 길로 가면 y 플러스 1과 마이너스 x를 통째로 바꿔주는 그 변환을 써야 되는데 그 변환은 y는 x 대칭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푼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 이렇게 푼 친구들 답이 뭐가 나오냐면 자, y축 마이너스 1 이동, 그 다음 y축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 시켰다고 생각했겠지? 그럼 그림이 이게 어떻게 그려지는 거니? 이렇게 그려지나? 이렇게 그려지지 않죠? 이렇게 그려지나?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이렇게 나온 친구들은 답이 뭐 5번 이렇게 나왔겠네, 그지?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자, 부등식 요놈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정수의 개수는 선생님 경험상 최고차항 개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부등식에서. 그럼 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 그래서 양수를 만들어줘. 여러분들도 만들어주세요. 그냥 양수를 만들어주는 게 좋아. 자,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5에 k 플러스 2. 근데 부동호 방향 반대로 바뀌죠. 얘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게 x축이지? x축보다 위에 위에 지금 떠있는지 안 떠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데 지금 어떤 게 해가 될 수 있냐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해가 된다는 거야.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애들. 그럼 x축보다 아래쪽에 있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자, x축보다 작다는 거는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되면 요 부분이 해가 된다는 거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요 그래프 영역의 x좌표들이 해가 된다는 건데 해가 없어야 돼.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있어야 돼? x축보다 위쪽 또는 x축에 접해야 돼요. 이렇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있어야지 x축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부분이 없죠. 자, 그래서 판별식 4번의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쓰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k 플러스 2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플러스 5에 k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거 전개하지 말고 k 플러스 2를 묶어 얘들아. k 플러스 2 더하기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k 플러스 2가 k 플러스 7이랑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2까지 정수개수 구하는 거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하나, 둘, 셋, 넷다 6개 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오른쪽에서 왼쪽 수 뺀 다음에 더하기 1 해도 나온다 그랬지? 그래도 역시 6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세도 되고 부등식의 정수 개수 구하는 거 옛날에 알려줬어요. 그거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AB가 양의 실수일 때 연립부등식을 푸는데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고 했죠. 일단 요 놈을 봅시다. 첫 번째 부등식 1번, 두 번째 부등식 2번이라 하면 1번 부등식은 x-a, x-b가 0보다 작다가 되고요. 두 번째 부등식은 ax-1, bx-1이 0보다 작다가 되죠. 자, 그럼 어쨌든 얘네가 해가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수직선을 보니까 자, a와 b 사이에 있는 해가 1번 해고요. 두 번째는 이게 a분의 1과 b분의 1인데 자, a가 b보다 작은 어떤 양의 실수예요. 그러면 역수치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a가 2고 b가 3이면 역수치하면 당연히 반대로 부호가 바뀌죠. 반대로 부동호 방이. 그래서 이런 상황일 거야. b분의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b분의 1이 일단 a분의 1보다 왼쪽에 있어요. 이 둘이 해가 있어야 돼.
공통해가. 그러기 위한 조건을 구해야 되는데 역수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1을 기준으로 조금 달라지죠, 양상이. 자, 무슨 말이냐면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은 수가 있어요. 1보다 작은 수는 역수를 취하면서 1보다 커져. 반대로 1보다 어떤 컸던 수는 역수를 취하면 1보다 작아져요. 요 1이 역수를 취하게 되면 1을 기준으로 커졌다가 작아졌다. 양의 실수인 경우는 항상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기준이 1이 될 수밖에 없어. 역수에 관련된 문제들은. 그러면 일단 좀 상황을 좀 보니까 둘 다 만약에 이렇게 나눠볼까요? 첫 번째, A와 B가 둘 다 1보다 클 수 있잖아. 그죠? 두 번째는 A와 B가 둘 다 1보다 작을 수 있지. 세 번째는 일단 A가 B보다 작다고 문제 조건 줬죠? A와 B가 서로 1을 끼고 이렇게 나오는 상황일 수 있겠지. 세 개 중에 한 가지일 거야. 자, 그럼 둘 다 1보다 크다고 해볼게. 1이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1번의 해는 이렇게 될 거고 2번의 해는 근데 얘들아 있잖아. 자, A가 만약에 2고 B가 3이다? 그럼 2분의 1, 3분의 1 하는 수가 1보다 더 작아져.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2번, 1번 겹치는 해가 있어요? 없어. 둘 다 1보다 크면 해가 없어져. 두 연립부등식의 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둘 다 1보다 작아요. 자, 만약에 A가 3분의 1이고 B가 2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역수를 취하면 이게 1번의 해야. 역수를 취하면 이게 B고 이게 A인데 A는 3으로 가고 B는 2로 가요. 해가 없지. 이 경우도 안 되는구나. 즉,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1을 끼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둘은 1보다 작은 거 하나, 1보다 큰 거 하나가 있어야지만 겹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1이 있고 A가 있고 여기 0이라고 칠게요. B가 있어요. 그러면 1번의 해는 이렇게 될 거고, 자, 2번의 해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0이고 여기 1이야. 예를 들면 A가 2분의 1이고 B가 3이야. 그럼 B는 역수 취하면 얼마가 돼? 3분의 1이 돼. B분의 1. A는 역수 취하면 2가 돼요. 2. 이런 식으로 된다면 반드시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왜냐하면 얘네들은 다 B분의 1과 결국 A분의 1이란 거는 1을 기준으로 역시 1보다 작은 거 하나, 1보다 큰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랑 겹칠 수밖에 없어.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해를 갖기 위한 조건은 A가 1보다 작고 B가 1보다 크기만 하면 반드시 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구조상. 그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3번은 3번의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수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한 번쯤은 1을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4번입니다. 그래서 4번은 복소수 문제처럼 보이지만 복소수 문제가 아닌 방정식 문제로도 풀 수 있어요. 자, 4번 풀어볼게요. 자, 양변에 2를 곱하면 2z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i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1 좌변으로 넘길게요. 2z 플러스 1은 마이너스 루트 3 i가 되고 양변을 제곱해 보겠습니다. 4z 제곱 더하기 4z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 자, 양변을 4로 마이너스 3 이항에서 정리하면 4z 제곱 더하기 4z 더하기 4는 0이 되고요. 결국 z는 이렇게 됩니다.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얘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의 해가 바로 z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복소수잖아 지금 z가. 양변에 x-1을 곱해봐.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즉 x세제곱은 1. 요놈의 근도 되거든. 요놈의 해라고 봐도 되거든. 즉 얘는 z는 세제곱하면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가능하겠죠. 세제곱하면 1이 된다는 거를 3차 방정식 관점에서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됐는데, 자, 1z z제곱, 그 다음에 z 세제곱, z 4제곱, z 5제곱인데 얘는 1z z제곱으로 또 묶을 수 있지. 왜냐하면 z 세제곱 1이니까 z 5제곱은 z 세제곱 곱하기 z 제곱으로 쓸 수 있고, z 세제곱은 1이니까 수납 안 하고, 그리고 z 4제곱은 z 세제곱 곱하기 z인데 z 세제곱은 1이니까 수납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1 플러스 z 플러스 z 제곱이 계속 묶여 나오겠지? 똑같이? 자, 그러면 몇 개가 나오는지는 얘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 자, 3으로 나눠볼게요. 3, 6, 18, 3, 1, 9, 3, 6, 18, 1, 3, 3, 4, 12, 나머지 1. 자, 얘는 1993은 있잖아. Z에 1993은 Z 세제곱에 664제곱 곱하기 Z의 1제곱이에요. 근데 얘가 1이지. 아, 얘는 Z네, 결국엔. 이렇게. 그러면 자, 이거. 자, 여기 딱 지워가지고. 그럼 얘가 Z인 거 알죠?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1 더하기 Z 더하기 Z 제곱 1 더하기 Z 더하기 Z 제곱 점점점 1 더하기 Z 더하기 Z 제곱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 1 더하기 Z가 남다는 거 알 수 있지. 근데 1 더하기 Z 더하기 Z 제곱은 뭐냐면 이게 0이잖아. 0 0 0 0 다 0이네. 그럼 결국 남는 거는 1 더하기 Z가 됩니다. 그래서 Z에다 1 더하면 돼요. 1 1은 2분의 2죠? 아, 그럼 2분의 2와 2분의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i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3차 방정식 문제입니다. 얘는 복소수 문제로도 풀어도 되지만 3차 방식 문제로 풀어도 돼요. 약간 겹치긴 합니다. 영역이. 자, 5번. 자, 5번은 선생님이 이거 옛날에 그 심화 문제에서 알려줬었던 것 같아요. 점프인가 따로 보충 영상에서 알려줬어요. 자, 요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알려줬죠? 자, y는 절대값 x-1에 지금 제곱이네.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함수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데 그림으로 그려서 풉시다. 그냥 그림으로 그려서. 그러면 얘는 y는 x-1의 제곱이라는 그래프 있죠? 아래로 볼록하고 0,1을 지나는 요런 2차 함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2차 함수를 전체로 절대값을 취했다는 거는 꺾어 올린다는 거지, 그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꺾어 올린다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네.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y는 x-1의 제곱이 되겠네, 그지? 얘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찾는 거죠. 자, 4가 지금 어디냐면 이렇게 있네요. 이 그래프가 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는 y는 4라는 요 지금 주황색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x 좌표들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죠. 정수 x의 개수는.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지금 구해줘야겠네. 즉 x-1의 제곱이 4가 되는 경우를 찾아보면 x-1은 풀마 2죠? 그죠? 그러면 x가 3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과 3이 되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요 2차 함수 왼쪽에 있는 좌변은 4가 돼서 같아지고 x가 3이 돼도 역시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지니까 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0, 1, 2도 마찬가지야. 0, 1, 2 넣어도 4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어서 만족합니다. 그치만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보다 작은 애들은 2차 함수가 위로 올라가서 요 오른쪽에 있는 4보다는 값이 크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 0, 1, 2, 3 5개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꺾이는 그래프를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왜냐면 꺾이는 부분이 없네. 지금 보니까 x-1의 제곱의 절대값인데 요거 푸는 건데 절대값은 있으나 많아야, 그지? 절대값이니까 그 제곱이니까. 그래서 요 놈을 풀면 되는 거야, 결국 이 문제는. 그럼 제곱해서 4보다 작으려면 요 값은 뭐가 될 수 있어요? 0, 1, 2까지 가능하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가능하지.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요 x-1의 값이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게 하는 x값을 구하면 역시 5개가 나온다는 거를 식으로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등식에서 절대값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은 그래프를 푸는 게 조금 더 간단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쌤이 그래프로 접근했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그래프로 접근하든 대수적으로 접근하든 결과는 둘 다 비슷하고 단순하게 나온다는 거. 네, 넘어갈게요. 6번 두 원이 있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자, 이거는 원의 방정식 첫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냐면
자, 첫 번째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의 방정식. 실수 K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얘가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야. 왜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그 교점을 A, B라고 할게. 그럼 A, B는 요 원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할 거고, 얘도 대입하면 성립할 거야. 즉 좌변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5는 0. 자, 여기도 좌변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는 그 값이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위의 점이니까. 그럼 A, B를 여기다 대입해봐. 얘도 0 되고 얘도 0 되면 0 더하기 K 곱하기 0은 0이잖아. 즉 이 도형도 A, B를 지난다는 거야. 첫 번째 조건. 그 교점을 지난다는 거죠. 교점을 지나는데 얘가 무슨 도형이냐? K가 지금 봐봐요. X제곱 앞에 있는 K, X제곱 앞에 있는 1 더하면 이거 전개하면 아마 이렇게 될 거거든. 이런 식으로. 그럼 K 플러스 1이 0이 아니라면, K 플러스 1이 0이 아니라면, 즉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이걸로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 형태의 원의 방정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얘는 무슨 도형이냐면 원이야, 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 도형은 원이야. 원인데 A, B를 지난대. 즉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뜻이야. 너무 쉽게 잡아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원이 지금 뭘 지나? 1,1이라는 원을 지난대요. 그럼 1,1을 넣어서 1,1을 지날 때 그때 K 값이 얼마인지 구하면 되겠지? 1 대입. 이렇게 7 더하기 K 곱하기 이거 2고요. 자, 이거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인가? K가 6분의 7이 나오네요. 그러면 6분의 7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계산이 좀 지저분한 거 보니까 좀 혹시 틀렸나 싶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 에라이 역시 계산이 틀렸군요. 여기가 마이너스 5죠. 미안합니다. 그러면 다시 넣어보면 다시 1 더하기 1 마이너스 5 더하기 K에 1 더하기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러면 얘가 0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3 더하기 K 곱하기, 자 얘는 2고 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네요. 따라서 K는 2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5에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는 0인데 얘를 양변에 2를 곱할게. 그럼 2X제곱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10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는 0. 그러면 3X제곱 더하기 3Y제곱 계산했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양변으로 3 나누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4Y 마이너스 3분의 14는 0. 자, 이렇게 원에 대한 일반형 형태로 식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얘 너네 기억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하나의 원과 다른 하나의 원에 이제 K 실수라는 어떤 임의의 실수 K를 곱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고요. 직선일 때는 마찬가지야. 직선일 때도 역시 fx, y ax 더하기 by 더하기 c,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그렇게 두 직선을 넣고 똑같이 K를 한쪽에 곱해서 더해주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됐었죠. 그 부분들 거기 있어요. 그 직선의 방정식 수업 보면은 따로 해놨어.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직선 y는 2x-3을 x축 방향 k, y축 방향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자, 그러면 바로 해볼까요? y는 2에 x축 방향 k니까 x-k. 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이면은 y 플러스 3이 들어가야 되는데 3을 넘어오면 되겠죠, 3이. 그럼 마이너스 3이 넘어오게 되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이랑 만나서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얘가 얘와 접한대요. 접하면 뭐가 떠올라? D는 R이 떠오르지? 그러면 얘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은 0인데 요 놈과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22랑 접한다는 거니까 자 D를 계산하겠습니다. D는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죠. 중심 3, 마이너스 2죠. 3, 마이너스 2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 루트 5분의 6 플러스 2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의 절대값. 이 값이 반지름 얼마? 루트 20과 똑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양배 루트 5로 곱하면 절대값 2 마이너스 2k는 그러면 10인가요? 그죠? 10. 따라서 2 마이너스 2k는 10이 되거나 또는 2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러면 k는 마이너스 4가 되거나 또는 k는 얼마죠? 마이너스 6인가요? 6? k가 6이 되거나 마이너스 4. 근데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k는 6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식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D는 R이랑 똑같다. 요걸 쓰면 되고 점을 주면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이용했지만 접점을 모르면 D는 R이다 쓰면 웬만하면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8번 자, 이거 나 이 모양 보자마자 바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심을 몰라. 얼마를 더해요? 1. 얼마를 더해요? 4를 더합니다. 그러면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5를 더해야겠지. 그러면 얘는 x-1의 제곱 y-2의 제곱은 5라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데 얘가 두 직선에 이게 4등분된대. 자, 4등분 된다는 거는 이게 원이 이렇게 있어요. 중심이 1,2인데 4등분이 된다는 건 어떻게 지나야 되는 걸까? 두 직선이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수직으로 지난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일단 두 직선이 1,2를 지나니까 1과 2를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A는 2. 자, 여기다가도 1,2를 대입해요. B 더하기 C는 2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죠? 왜냐면 1,2를 지나니까. 1,2를 대입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쓸 거야? 수직이네. 수직으로 만나야 4등분 될 거 아니야? 모양이 다 똑같죠? 수직으로 만나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용하면 되겠지. 이 기울기가 2야. 그럼 얘는 기울기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돼.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C는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5가 돼야지만 두 개를 더해서 2가 되겠죠. 자, 따라서 ABC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5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쉽죠? 자, 넘어가서 10번. 어찌됐든 간에 이런 조건이 만족한다. 직선 L2의 방정식을 구하냈어요. 자, 직선 L2는 0,3을 지나네요. 0,3을. 자, 그리고 딱 보니까 여기 90도. 자, 동그라미랑 여기 X를 할까? 동그라미 X 더하면 얼마야? 90도야. 그럼 얘도 여기서도 동그라미랑 뭐랑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문제는 여기가 X가 된다는 걸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즉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닮음이지. 이거 중2 때 많이 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X 더하면 90도잖아. 여기 90도니까 180도가 돼야 되니까. 그럼 결국엔 이 문제에서 뭘 숨겨놓은 거냐면 요각이 90도인 걸 알고 있냐, 찾아낼 수 있냐? 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L2는 지금 0,3을 지나요. Y는 M x-0 더하기 3 형태로 표현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L1의 기울기를 구할게요. L1의 기울기는 x가 2 증가할 때 y는 3 증가. L1은 2분의 3이 기울기인데 그럼 L2는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2가 기울기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양변에 3 곱해서 정리할게요. 3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9. 따라서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9는 0.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m1 곱하기 m2는 마이너스 1이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에서 주요 사용하는 아이디어는 바로 요 놈입니다.
요놈 2개. 자, 11번. 자, 마지막 문제인가요, 벌써? 자, 이거 보자마자 얘는 1,0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직선들이야. 이런 직선들을 표현한 직선인데 그 중에서 딱 하나 표현 못하는 거는 y축과 평행한 요 직선을 표현을 못하는 거지. 근데 y축과 평행한 이 직선은 5점에서 만나지 않아. 하나, 둘, 셋. 그러니까 고려할 대상이 아니지 얘는. 즉 나머지 직선들 중에서 5점에서 언제 만나는지만 편하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꼬아가지고 막 이렇게 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1, 2, 3, 4, 5. 5점에서 만나지. y축과 평행하면. 그럼 얘는 기울기가 안 나오거든. 그지? 혹시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냈을 때는 빼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이런 건. 그래서 잘 챙겨줘야 돼요. 왜냐면 요식으로 표현이 안 돼. 뭐 이때는 다른 식으로 물어봤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잡는 순간 나는 y축과 평행한 요 파란 선은 따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그 주의사항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5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이건 해보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만나면 3점에서 만나죠. 하나, 둘, 셋.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이렇게 접할 때 하나, 둘, 셋, 넷, 그죠? 4개 점에서 만나니까 접할 때부터 접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2점에서 만날 때부터 하나, 둘, 셋, 넷, 5 이런 식으로 접할 때보다 살짝 좀 기울기가 완만하면 그때부터 5개 점에서 만납니다. 즉 기준이 어디가 되냐면 요놈이 기준이 되는 거야. 요놈보다 조금 완만하면 하나, 둘, 셋, 여기 안 보이겠지만 넷, 5 이런 식으로 5개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요 영역에선 다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5개씩 만날 수 있어요. 자, 언제까지 만날 수 있냐? 바로 이때 전까지. 기울기 0일 때 있죠? 이때는 1점, 2점, 3점에서밖에 안 만나요. 이것보다 역시 아래쪽에 있으면 5개의 점에서 만나겠지? 자, 그럼 요 첫 번째 파란 선과 두 번째 파란 선에서 사이에 위치하기만 되면 교점은 5개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번 얘는 기울기가 보나마나 0이죠. 기울기 0. 자, 2번은 접할 때죠. 접할 때. 그 접할 때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는데 누구랑 접하는 거야? 지금 요 원이랑 접하는 거야. 요 원. 요 원은 뭐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이라는 그런 원이죠. 그 원과 지금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의 방식과 접할 때 기울기 a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d는 r 이용하면 되겠지. 자, d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0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예요. a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a는 0. 그럼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의 절대값. 즉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2a죠. 절대값 2a. 이 값이 지금 반지름 r이 얼마야? 1이야. 1이랑 같으면 되지. 그래서 자, 절대값 2a는 양변에 루트 a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제곱해요. 4a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3a 제곱은 1. 따라서 a는 루트 3분의 뿔마 루트 3분의 1. 즉 a는 3분의 루트 3. 뿔마 3분의 루트 3이 나오는데 얘는 원이 지금 사실 위에 있는 원이 없고 반원이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일 때 얘가 지금 기울기가 m값이 얼마냐면 3분의 루트 3이고 이때 문제는 안 나와 있지만 이게 원에 있다고 가정하면 이 점선이 바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에요. 반원이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0보다는 크고 기울기 0보다는 가파르고 즉 a 값이 기울기가 0보다 크고 3분의 루트 3보다 작으면 1번보다는 가파르고 2번보다 완만하면 항상 5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빠르게 좀 풀어봤어요. 부담이 될까봐. 그래서 혹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거듭 말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 9번을 뛰어넘었군요. 우리가 9번. 네, 9번을 뛰어넘었어요. 네, 하다 보니까 왜 그랬지? 8번까지 하고 바로
10번으로 왔나 보네. 자, 미안합니다. 9번 갈게요. ABC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직선에 의하여 두 개의 도형으로 나눠질 때 한쪽 넓이가 다른 쪽 넓이의 2배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을 먼저 해석해 볼까? K가 있는 거랑 K가 없는 거랑 나눠보고 싶은데 나는. 너네도 그렇게 했니? 자, X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K 더하기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 되죠? 그럼 얘는 뭐냐면 얘가 의미하는 거 뭐야? 요 직선과 요 직선 사이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 중에 거의 대부분 다 나타내는 거지, 그지? 하나 나타내지 못하는 거는 얘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 뭐 챙겨보시고. 그러면 교점이 얼마인지를 보면, 자, 연립하면 두 개 더하면 x는 0이네, y는 2고, 0,2가 교점이야. 0,2, 점 A네, 점 A. 자, 점 A가 여기 있고요. 점 B는 여기 있고, 점 C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상태에서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면 0,2를 지나는 그런 임의의 직선이야. 근데 그 중에서 얘가 그 삼각형을 두 개의 도형으로 나누는데 한쪽의 넓이가 다른 쪽 넓이의 2배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얘가 얘의 절반, 즉 얘가 얘의 2배가 되도록 하거나, 근데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어떤 방법이 있냐면 얘를 3등분을 하겠지. 이렇게 3등분해서 이렇게 지나는 경우 아래 넓이가 위의 넓이보다 2배죠. 그리고 이렇게 지나는 경우도 아래 넓이가 위의 넓이가 아래 넓이의 2배가 되겠지, 그때는. 그래서 이때 두 개의 K 값을 구해줘야 될 것 같아. 아마 그 둘 중에 하나는 정수가 나올 거고 하나는 정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만 구하라고 했겠죠.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면 내분점을 쓰면 되겠다. 자, 요거 아래점 먼저 구해볼게요. 그럼 얘는 1대 2로 내분하는 거죠. 자, 1대 2로 내분하는 점 3분의 자, 1대 2니까 1 더하기 2로 써주시고, 1은 누구랑 짝 지어주냐면 C의 X좌표, Y좌표랑 짝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랑은 B의 X좌표와 Y좌표랑 짝 지어주시면 되죠. 결국에 이 점의 좌표는 3분의 3 더하기 4니까 7, 3분의 3이니까 1이죠. 3분의 7, 1 이렇게 지나요. 그럼 결국에는 요 점 A와 3분의 7, 1을 지나니까 3분의 7,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다. 그러면 K 값을 구할 수 있지. 대입해보면 3분의 7 더하기 1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4인가요? 3분의 4K 3분의 4K이고, 여기다가 3분의 7, 1을 대입하면 3분의 7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1이죠. 3분의 10이죠. 자, K 값이 얼마가 나와요? 2분의 5가 나오네. 분수네. 안 된다. 이 경우 안 돼. 이 경우는 K가 분수가 나와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탈락. 그럼 두 번째 경우 어떻게 나눠지냐면 2대1로 쪼개지는 경우죠. 2대 1로 내분하는 요 내분점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현무 BC를 2대1로 내분하니까 3분의, 자, 2 더하기 1 써주고 2 더하기 1 써주고, 2랑 누구랑 짝지요? C의 X좌표, Y좌표. 1이랑 B의 X좌표, B의 Y좌표. 그러면 얘 계산하면 3분의 6 더하기 2니까 3분의 8이죠? 3분의 8, 2네. 그지? 3분의 8, 2를 지나니까 역시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3분의 8, 2를. 그럼 3분의 8. 자, 얘를 여기다 대입한 거야. 왜냐면 지나니까. 더하기 2 마이너스 2. K 더하기 3분의 8 마이너스 2 더하기 2. 날라가죠. 얘가 0이 되려면 K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9번까지 이렇게 했고요. 9번을 빼먹을 뻔했어요. 네.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공식까지 같이 한번 확인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 범위 한번 쭉 복습해봤고, 거듭 말하지만 그 EBS, 올림포스, 주말 과제, 교과서, 프린트 다 한 번쯤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자꾸 내가 이런 경우도 있어. 이거 알았는데 못 풀었어. 시험장에서는 못 풀었는데 집에 와보니까 풀렸어. 그런 경우들은
공부가 부족한 거기도 하고 어쩌면 자신이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타입이라서 시험 상황에서 긴장 때문에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본인이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고 앞에 있는 시험, 앞에 있는 문제, 내가 못 풀었던 거, 아쉬웠던 것 때문에 내 그런 심리적인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문제들 못 푼 거랑 앞에 과목들 시험 못 본 거, 그런 것들이 내 지금 현재 풀고 있는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 시험장에서의 친구들의 문제를 푸는 속도, 시험 감독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나의 집중력, 시계소리 뭐 등등등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시험을 볼 때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되고 수능 시험이라는 큰 시험 볼 때도 그렇게 흔들려서 발휘를 못하면 굉장히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잘 안 되면 와서 한번 선생님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 많았고 혹시 오타가 있거나 이상한 게 있으면 꼭 카톡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